이번 시간에는 텔레그램 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봇이라고 하면 일단 텔레그램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텔레그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메신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서버가 털릴 위험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비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게 되면 뭐 상대방이 열어볼 수 없죠. 이 러시아 분이 만드신 건데 러시아 정부에도 협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마 독일쯤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봇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봇은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계정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두면 이 봇을 어떻게 동작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 텔레그램 쪽에서 해주는 건 봇으로 메시지가 갔을 때 그 메시지가 왔다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해요. 따라서 텔레그램을 서버처럼 생각하시고 어떤 정보가 가면 우리가 다시 그 정보를 받아서 텔레그램 봇으로 보내고 다시 그걸 사용자에게 보내는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메시지 전송을 하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에코 봇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에코라는 건 뭐냐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거죠. 자, 이런 에코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걸 만들려면 텔레그램 봇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텔레그램 봇을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에서 텔레그램을 검색하십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검색됐죠? 그래서 첫 번째 링크예요. 첫 번째 링크를 타고 오시면 뭐 텔레그램에 대한 소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PC, 맥OS 관련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PC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불편하다는 점. 이 윈도우즈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바일 전화번호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봇 파더를 불러야 돼요. 봇 파더 이렇게 부르시면 여기 첫 번째 봇 파더가 있거든요. 얘한테 대화를 시작해 주시면 돼요. 대화를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 하나가 전송되는데 봇 파더에게 요청할 수 있는 커맨드들이에요. 그래서 뉴봇 혹은 마이봇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뉴봇을 해서 뉴봇이라고 해서 봇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메시지는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스미스 봇 테스트, 네, 쓸데없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이디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스미스 봇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bot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전 언더바가 더 좋아요. 자, 봇이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거 쓰고 있네요. 아이고. 그러면 코알라 코딩이라고 하고 봇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차피 이 API 키는 나중에 제가 이 봇을 삭제할 거거든요. 상관없고 여러분들 이 API 키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API 키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API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API 문서로 넘어오는데 제가 이미 띄워놨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봇 API 관련된 문서고요. 여기는 최근에 변경된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저희는 최근에 변경된 것까지 쓰지 않을 거예요. 노가다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메이킹 리퀘스트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메이킹 리퀘스트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API는 api.telegram.org에 봇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발급받았던 토큰을 넣고 나머지 메소드 네임을 넣으면 실행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getMe를 요청하면 이 봇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죠. https api telegram org 봇 한 다음에 여기에 API 키를 넣어주시고 getMe를 한번 불러보죠. 아이고 getMe에서 대소문자 지켜주셔야 돼요. getMe 라고 하시면 이렇게 코딩 봇,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코딩 봇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메소드를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메소드는 이거 API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업데이트가 메소드 같죠. 근데 메소드 아니에요. 오브젝트라는 뜻입니다. 업데이트에 관련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필드를 가지고 있고 이 타입이고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는 use this meth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는 get update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update, get update 라고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는 제이슨 그 확장을 깔아 놨거든요. 여러분들 제이슨이 좀 더 예쁘게 보여요. 이거 안 깔게 되면 되게
멋없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이슨, 확장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제이슨을 깔아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메시지를 하나를 보내보죠. 우리 코드 스미스라고 하면 여기 보테스트 나오죠. 그럼 시작. 안녕하세요 라고 보냈는데 이제 읽었는데 답이 없죠. 이렇게 버릇 없는 봇이 아니라 이제 버릇 있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 가셔서 get update를 하시면, get update를 부르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메시지 두 개가 있었죠. 스타트와 안녕하세요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절트에서 배열로 들어와요. 이게 배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배열의 하나의 요소마다 메시지예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업데이트 아이디, 그 다음에 챗 아이디,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반복문을 돌리면서 계속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가 된 건데 한번 열어봤는데도 계속 다시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그때그때마다 옵셋 값을 요청하셔야 돼요. 옵셋 값이고 이 메시지의 업데이트 아이디, 이 업데이트 아이디를 넣으시면 이 메시지 이후 거,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포함한 이후의 것들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하면 여전히 똑같은 두 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늘리게 되면 얘 업데이트 아이디는 9거든요. 그럼 9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9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30으로 올려볼게요. 30은 없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옵셋 값을 주고 나면 업데이트가 해제돼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에코봇을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텔레그램 봇에 이미 나와 있는 모듈이 있어요. 모듈을 쓰시면 훨씬 더 빠르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노가다 할 겁니다. import url lib입니다. 그리고 request예요. request고 as 이걸 requ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requ에서 url 오픈을 통해서 이 메소드를 보내면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주소 기억나시나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형태를 가져와서 붙이기 전에 이런 형태로 만들죠. 베이스 url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커맨드로 만들게요. 커맨드,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보낼 때는 베이스 url 플러스 커맨드 이런 형태로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받아서 프린트 리스폰스로 출력을 해볼게요. 리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네, 리절트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게 정상 작동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시면 B, 이게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원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텍스트로 보내는 것보다 여기에 보시면 얘가 바로 딕셔너리처럼 생겼죠. 사실 얘가 보내는 건 제이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파이썬에서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이슨의 형태를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주는 모듈이 있어요. 제이슨 모듈이요. 이 제이슨 모듈을 가지고 여기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럼 제이슨에서 로드즈 라고 해서 이 모듈을 불러서 리절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리절트라고 하면 얘가 바로 딕셔너리 형태로 바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쓰기 편하겠죠. 이런 형태로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OK true도 사실 상관없죠. OK true도 상관없고 우리는 필요한 건 리절트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우리 프로그램 그냥 죽게 놔두죠. 그래서 프린트 리절트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리절트의 결과가 없는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텔레그램에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죠. 1번 메시지 라고 하고 저쪽에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메시지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빼와야 되는데 저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네요. 그래서 얘를 함수 형태로 만들게요. 그래서 베이스 리퀘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퀘스트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커맨드를 그때그때마다 넣어주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return result를 할 거예요. 얘는 뭐든 상관없이 커맨드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를 일반적으로 getme,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는 getme를 보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함수를 부를 때 베이스 리퀘스트에서 여기에 get update라고 해서 불러주시면 이 프린트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하나의 함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def get update를 하죠.
업데이트 함수는 여기서 베이스 리퀘스트에서 커맨드를 get update를 부르는 녀석이 되면 돼요. 그래서 response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response라고 해서 받으면 되겠죠. 이 response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에코 서버니까 get update를 한 거에서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for 메시지라고 할까요? 메시지 in list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이제 리스트로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요. 중요한 게 3개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업데이트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 아이디가 있고요. 텍스트, 이 3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를 뽑아오죠. 메시지 안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아이디는 업데이트 아이디일 거예요. 그 다음 챗 아이디는 메시지 안에 메시지, 그 다음에 챗의 아이디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 텍스트는 메시지, 그리고 텍스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런 형태로 할까요? 워크 리스트라고 해서 배열 하나를 만들죠. 리스트요. 다음 워크 리스트에서 append 해서 여기에 튜플의 형태로 묶어줄게요. 업데이트 아이디, 그다음 챗 아이디, 그다음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주고 확인해보죠. 프린트 워크 리스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get update를 불러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실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보죠. 여기에서 2번 메시지 보내볼게요. 이렇게 보냈고, 여기에서 이걸 체크해보면 2개의 리스트가 들어있겠죠. 2개의 튜플이 들어있죠. 1번 메시지, 2번 메시지, 이런 형태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제가 다른 메신저로도 또 한번 보내볼게요. 다른 아이디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아이디로 보냈으면 이제 다른 아이디 하나가 또 들어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이게 업데이트 아이디, 업데이트 아이디, 업데이트 아이디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챗 아이디거든요. 챗은 한번 이루어졌으면 계속 이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챗 아이디가 하나 더 나타나게 돼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샌드 메시지 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럼 API를 찾아보셔야 되죠. 여기에서 샌드 메시지, 아이고 여기 위쪽이죠. 샌드 메시지인데, 샌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해요. 챗 아이디와 텍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2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 아이디, 샌드 메시지 역시도 메소드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샌드 메시지, 그 다음에 물음표, 어떤 값을 보낼 때 get 방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물음표를 넣고, 그 다음에 키, 챗 아이디 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챗 아이디가 여기에 있는 얘죠. 그럼 여기에 챗 아이디를 붙이고, 여기에 쉼표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값을 보낼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텍스트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텔레그램 메신저에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샌드 메시지의 방식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샌드 메시지를 코드로 구현하면 되겠죠. 자, 이제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여기에서 똑같이 또다시 def send message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챗 아이디와 텍스트가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챗 아이디와 텍스트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 리퀘스트에 커맨드를 보내면 되죠. send message라고 하고, 아까 전에 챗 아이디는 챗 아이디였죠. 그 다음에 and 텍스트는 텍스트다, 이렇게 보내면 이제 될 것 같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불러야 되죠. 네, 불러야 되죠. 뭐 워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할까요? 네, 반복을 하죠. for work in work list 해서 이제 워크에서 하나씩 빼내 와야겠죠. 그래서 send 메시지로 보냅니다. send 메시지로 보내는데, 워크에서 첫 번째가 업데이트였고, 두 번째가 1번 아이디였고, 메시지는 이제 보내야 되니까 워크의 두 번째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들어온 게 바로 그 숫자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숫자가 들어와 버려요. 이 챗 아이디, 이 메시지 업데이트 아이디, 이 2개다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str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바꿔서 다시 보내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한 부분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캐릭터 셋의 문제죠. 이거 인터넷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막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여기를 헬로우라고 보내볼까요? 자, 헬로우는 돼요. 헬로우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글로 해볼게요. 한글 하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뭐 문자셋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URL 같은 경우에는 URL을 인코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URL lib par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pars라고 부르겠습니다. pars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parse 한 다음에 URL 인코드입니다. URL 인코드인데 여기에서 이제 키와 밸류의 형태인 이터레이터가 되는 이터레이터블한 녀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인 거죠. chat id. chat id는 chat id다. 그 다음 텍스트는 텍스트다. 이런 형태의 반복 가능한 녀석으로 만들어서 얘를 쿼리라고 할게요. 쿼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프린트 쿼리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이상한 문자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인데 이게 한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URL 인코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슬래시였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걸 URL 인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베이스 URL에서 이제 send 메시지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쿼리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쿼리를 보내게 되면 에코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이 두 개밖에 안 뜬 이유는 세 번째 거는 저 다른 아이디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걔한테는 갔을 거예요. 보시죠. 이렇게 헬로 들어왔고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껏 또 문제가 있죠.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네, 또 들어오죠. 이거 읽어서 처리했잖아요. 처리했는데 이게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가다 코딩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베이스 URL을 한 번 더 때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죠. get updates. 여기서 get updates가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업데이트 아이디는 바로 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베이스 리퀘스트에서 get updates로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뭘 보내냐면 물음표 offset 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str로 보내겠죠. 업데이트 id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을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한 번 더 보내게 만들면 이제 얘는 한 번 동작을 하고 나면 동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get update죠. 또 동작하겠네요. 자, 한 번, 두 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종료, 정상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넣으면 이젠 읽었던 메시지가 읽을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가 안 받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아이디를 처음에 0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이제 편해지는 거죠. 사실 이건 노가다 코딩이고 여기서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좀 귀찮으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이제 에코 서버로 만들려면 얘를 무한 루프 돌리는 거예요. while true 이렇게 해서 무한 루프를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될 거거든요. get update를 해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업데이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두 번씩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실제 메신저로 가보죠. 자, 메신저에서 안녕 하면 안녕 하면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반갑습니다가 돌아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에코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코를 보시면서 이제 오늘 강좌는 끝났습니다. 근데 에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요청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인터넷 자원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그 방식을 웹훅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웹훅 방식을 만들려면 서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에코 서버를 웹상에 올려가지고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